서울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3층, 창문 밖으로는 늘 붉은 네온 사인이 깜박였다. 나는 그 불빛을 매일 바라보며 살았다. 이제 나이 68,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참 길고도 외로운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름이 박영자라.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이름일지 몰라도 내게는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이 담긴 이름이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했다. 영자분식. 이름은 평범했지만 거기엔 내 청춘이 다 담겨 있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손님들이 몰려오면 하루 종일 불 앞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때는 좋았다.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웃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인생이란 건 참 모질게 흘러간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야 했다. 이름은 준호.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침엔 신문을 돌리고 점심엔 학교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다. 아들만 잘 되면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라 믿었다. 시간은 흘러 준호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날 내 손으로 그에게 새 와이셔츠를 사줬다. 하얀 셔츠에 주름 하나 없도록 다림질하면서 나는 울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행복해도 되겠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알던 온기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다. 처음엔 참 예뻤다. 직장도 다니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돈이었다. 항상 돈이 문제였다. 월세, 아이 계획, 생활비. 내가 아껴둔 적금 통장 이야기를 꺼낸 그날부터 공기가 변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조용했지만 준호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 따뜻하던 아들이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이제 그런 얘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도와주신다니요, 엄마. 그건 저희 문제예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도 그 말이 귀에 남는다. 그건 저희 문제예요. 나는 그 말이 나를 가족 밖으로 밀어낸다는 걸 느꼈다. 그때부터였다. 식탁 위 대화가 줄고 집안 공기가 서늘해졌다. 내가 끓인 미역국조차 맛없다고 남기던 며느리의 표정. 아들은 나를 피했고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나와 아들 부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결국 그 돈 문제 하나로 큰 싸움이 터졌다. 며느리가 소리쳤고 아들은 중간에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피로와 냉정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한 번은 흔들어야겠다고. 그래서 나는 뜻밖의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 문제로 싸운 아들 부부.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선물의 진짜 의미를. 나는 아직도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서울의 좁은 달동네 5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벽지는 색이 바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겨울이면 히터 하나에 의지해 몸을 녹였고 여름이면 선풍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야심이 컸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점점 빚이 쌓였고 공급업체의 독촉장이 쌓여갔다. 나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영자야, 이번 달도 못 갚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우리 같이 버티자. 그때 나는 아직 젊었고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거래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렸다. 은행에서는 연체금을 요구했고 이웃들에게도 미안한 뿐이었다. 아들의 학원비, 내 식비, 집세. 모든 것이 부족했다. 나는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이 준비한 식당 일을 도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었다. 영자야, 오늘도 장사 망했어. 우리 어떻게 해? 그러게요. 그래도 아들은 먹여야죠. 대화 속에서도 화는 솟구쳤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견뎠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 몰래 돈을 아껴 준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 한 달에 몇 번 밖에 먹지 못하는 식사, 헌옷, 버려진 가구를 수리해 사용.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작은 기쁨은 있었다. 준호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친구가 놀러와 웃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내 삶의 이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가끔은 눈물을 삼키며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지만 그 끝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나는 그를 대신해 집안일과 장사를 모두 떠맡았다. 하루는 장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영자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울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 시절에 나는 매일 한계와 싸웠다. 어느 날 시장에서 생선을 사며 계산대 앞에 선 순간 손에 들린 2,000원 동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 돈이면 준호 점심값 정도는 되겠군.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준비한 모든 희생의 근원이 되었다. 밤마다 혼자 설거지하며 남편과의 다툼을 떠올리고 준호가 웃던 얼굴을 상상하며 눈물을 닦았다. 그 시절 나는 철저히 돈과 싸웠고 동시에 사랑과 싸웠다. 서울의 좁은 골목, 헐렁한 골목길에서 나는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매일 아침마다 불 꺼진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전쟁과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고통이 결국 우리 가족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아들이, 그리고 나 자신도 이 고난을 넘어설 날이 올 것임을. 그렇게 나는 과거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매일의 설거지, 장보기, 야간 알바, 헌옷 수선. 모든 고된 순간은 아들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고통과 희생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준호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엄마, 오늘 아침은 뭐예요? 준호의 졸린 눈빛이 내 마음을 녹였다. 오늘은 김치찌개랑 달걀말이야. 얼른 먹고 학교 가야지. 나는 웃으며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점심때는 나도 몰래 도시락을 챙겼다. 시장 바닥에서 남은 반찬과 남은 밥으로 만든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준호는 늘 맛있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밤에는 장사 후 피곤한 몸을 끌고 학원비와 숙제 확인까지 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준호가 다정히 말하면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내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목표만 있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나 내 희생은 단순히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준호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나는 내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옷을 새로 사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 손목과 허리가 아파도 눈치채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내 몸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 소중했다. 대학 시절, 준호가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나는 조용히 울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 정말 잘했군.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 눈물은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 눈물은 나의 고생과 인내, 그리고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증거였다. 준호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 일과 집안일을 병행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피곤과 외로움을 이겨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저 따라가실래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아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결혼식장에 갔다. 거기서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결혼 후에도 나는 계속 희생했다. 준호와 며느리가 새 집을 마련할 때 내 통장을 조금씩 꺼내 도움을 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마다 나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향한 사랑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밤 준호의 방을 확인하며 아직 깨어있다면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있는지 살폈다. 한 번은 준호가 졸린 눈으로 말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손길 하나가 아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내 피곤한 몸은 점점 나이를 실감하게 했고 아들의 결혼이라는 큰 사건이 다가왔다. 그때까지 나는 모든 것을 숨기며 희생했다. 식당 일, 신문 배달, 학원비 마련, 새 옷 하나 사지 않은 것, 병원 가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준호와 며느리의 갈등 속에서 나는 점점 소외되었다. 내 마음속 사랑과 희생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내가 준비한 선물로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담은 것이었다. 그 순간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아파트 거실은 싸늘했다. 준호와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돈 이야기는 저희 문제예요. 그 말이 나를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저는 단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말은 꼬여버렸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다. 며느리는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저희 집안 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 사랑과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수많은 날들, 내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모든 순간이 단지 오해와 냉정 속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걸어갔다. 방문을 닫는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나는 벽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 듯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잠시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금은 안 돼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조차 떨렸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얽혀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당신이 뭘 해도 우린 이해 못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희생과 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울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돈 뭉치를 꺼내며 생각했다. 이 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며 모았지?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이 선물로 보여주자.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다. 포장지 안에는 내가 아들 부부를 위해 아껴온 모든 것을 담았다. 돈, 편지,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내 마음의 흔적까지. 준호가 출근하고 며느리가 부엌에 있는 틈을 타서 나는 선물을 놓았다. 며느리가 포장을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이건 내가 당신과 준호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 순간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포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 이걸 왜? 나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희생한 모든 날, 아들을 위해 살아온 내 마음. 이 선물이 그 일부를 전하고 싶었어요.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느꼈다.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며느리는 나를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고 준호도 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의 갈등과 오해는 때로는 사랑과 용기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지. 그 말이 쉽진 않았다.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다. 나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시장 일을 줄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을 만들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깨달았다. 나를 돌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준호와 며느리와의 관계도 천천히 달라졌다. 그 선물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응,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 말 속에는 이제 후회도 미안함도 아닌 평온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들의 결혼식 이후에도 조금씩 나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요리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내 세계를 넓혔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취미와 꿈들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는 시간과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한강, 반짝이는 빌딩 불빛,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내 집.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도 있고 나 자신도 있어. 나는 또한 경제적인 독립을 결심했다. 오래된 저축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돈을 벌며 느끼는 자립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내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가족의 사랑을 다시 정의했다. 사랑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 아들 부부와 나는 매일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도 배웠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일만 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친구들과 웃었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은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준호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단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래도록 찾고 있던 답을 얻었다. 삶의 의미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한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람은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햇살은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싼다. 나는 비로소 삶이 준 상처들을 이해하고 내 마음속 깊은 평화를 찾았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는다. 그동안 쌓였던 눈물과 한숨, 후회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서 나는 나만의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며 더 이상 작은 돈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그 솔직함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배우게 되었다.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가족에게 진심을 전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한다. 작은 햇살,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조용한 거리의 소음까지도.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나는 다시 웃고 다시 울며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길 바란다.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다. 가족과 나 자신을 동시에 아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한다. 오늘도 감사하며 내 삶을 사랑하게 해주세요.